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고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제 정규 강의 이번 주까지만 접수가 가능하시고요. 클래스 101 그리고 책은 아래 링크에서 신청이 확인이 가능하세요. 전세난 일으킨 임대차법 수술 수순. 저는 이런 기사가 나온 것 자체가 좀 놀랍긴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전세난 일으킨 임대차법, 임대 3법 얘기하는 거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임대 3법이 굉장히 특이하고 스페셜하고 역사에 남을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지금까지 신기한 건 임대 3법을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묻지 않고 아무도 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게 어떻게 통과가 됐었는지, 도대체 국민 여론이 어떻게 조성이 됐길래 통과가 됐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장선으로 참 여러분께 궁금하고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물론 많은 제 시청자분들은 아니겠지만 임대차 3법 통과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임대차 3법 통과할 때 임차인을 보호한다, 서민을 보호한다, 사회 정의가 구현된다, 집주인들 죽어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죠? 전세가 폭등, 임대 시장의 대혼란, 정말 말 그대로 개판 5분 직전에 시장이 펼쳐졌죠. 이거를 보시고도 규제, 임차인을 위한 어떤 법 이런 걸 아직도 믿으시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이제 윤석열 당선인께서 뭔가 규제를 풀고 공급을 하겠다고 얘기하니까 득달같이 기사가 나오죠. 뭐 이렇게 실드 치고 정치적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돼 있어요? 토건 세력이다. 부자들을 위한 정부이다. 그러니까 이게 학습이 안 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정치 프레임 걸 거 알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말씀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보시기엔 임대차 3법이 도움이 됐고 전세 시장을 안정시켰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좋은 법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2 플러스 2 플러스 2 가요. 그렇게 여러분이 청원을 넣어주세요. 저는 죽어도 그렇게 양심적으로 못하거든요. 청원 넣어주세요. 임대차법 2 플러스 2 플러스 2 가자. 아니 괜찮아요. 3 플러스 3 플러스 3 가자. 9년 가요. 9년. 9년 가세요. 어떻게 되는지. 제가 예전에 이 얘기 했다가 얼마나 비난을 하셨어요. 너는 역시 투기꾼이다. 너는 생각이 거기까지다. 임차인 생각은 왜 안 하냐. 이게 생각하는 거예요. 임대인끼리 싸움을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세입자를 모셔오기 위해서 16년도에 2016년도, 2017년도에는 세입자 모시고 오기 위해서 제가 별의별 짓을 다 했거든요. 안 그래요? 요새 최근에 전세가 안 나간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전세값이 한 3억이 뛰었는데 한 1억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가 한 3억짜리가 6억이 됐다가 지금 한 5억 5천에 나오잖아요. 그 5억까지 내리면 바로 나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약올르자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임대 3법의 영향을 받으신 분들은 큰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임차인을 위한 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지금 야당이 172석이잖아요. 이게 임대 3법 폐지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이거 왜냐면 여기 보세요. 전면 재검토를 선언했지만 국회 통과가 쉽지 않다는 거야. 왜 쉽지 않겠어요? 너무 쉬워요. 제가 여러분께 영상 초반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왜 아무도 별 얘기가 없냐? 왜 지금도 규제를 풀고 공급한다 그러면 욕을 하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여론이 심하면 심할수록 임대차 3법 폐지 못 시켜요. 왜? 이거 폐지시킨다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저 봐라. 다주택자 편이다. 투기 세력이다. 강남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폐지 못해요. 그러면 앞으로 다가올 임대시장의 불안정은 막을 길이 없겠죠. 물론 당장 막을 길은 사실 딱히 없어요. 장기적이기 때문에 지금 임대차 3법 통과된 지 얼마나 됐죠, 여러분? 1년 반이 됐죠. 2020년도 7월달 말부터니까 거의 2년이 다 돼가는데 사실 저는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날 줄 알았거든요. 사람들이 막 싫어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조용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약간 순응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거 아직 임대차 3법 부작용도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봐야 알아요. 이게 2 플러스 2, 4년이니까 2024년도는 돼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원한다면 저는 이 부분은 손을 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약간 수순이니까 손을 본다는 거잖아요. 저는 손을 보는 건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소용이 없어요. 애시당초 겨우겨우 자리 잡았던 임대차 시장, 멀쩡하게 돌아가던 임대차 시장을 손을 대서 망쳐놨으면은 그거를 뜯어 고치는 게 아니라 뭔가 아예 없애버려야죠. 비유를 굳이 할게요. 비유를 굳이 하면 여러분, 이게
비유를 굳이 하면 우리가 잘 살고 있었어요. 우리가 잘 뛰어놀고 있는 어떤 밭이 있는데, 잔디밭이 있는데 잡초가 생긴 거예요. 잡초가 여기저기 막 생긴 거예요. 처음에는 잡초니까 처음에 누가 잘못된 잡초를 심었는데 다들 좋아했어요. 아, 저게 좋은 꽃이다. 좋은 풀이다. 근데 심었더니 잡초여서 막 우리 잔디밭을 다 망쳐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막 이렇게 부분적으로 뜯어내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잠깐 버티고 다시 엉망이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갈아엎어야 돼요. 처음에 도입될 때부터 큰 문제가 있었던 법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법이에요. 한쪽에 혜택을 주면은 다른 쪽에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임대차 3법의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임대차 3법. 임차인한테 혜택을 주니까 임차인들끼리 경쟁이 올라가고, 임차인한테 혜택을 준 만큼 임대인한테 불혜택이 가니까 임대인들은 경쟁이 줄어들었다. 수요는 늘고 공급은 줄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수요 공급을 건들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의도는 알겠는데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시장에서 이걸 처음부터 다시 벗겨내고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약간 수순하겠다? 약간 부분적으로 손을 보겠다? 그럼 또 어떻게 될까요? 한쪽을 건들면, 예를 들어서 수요 공급을 이렇게 잘못 건드려 놨는데 또 이쪽을 건들고 이쪽을 건들고 이쪽을 건들고 이게 될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쪽을 건들면 저쪽이 문제고 저쪽을 건들면 이쪽이 문제가 될 거예요. 기존 임차인한테 혜택을 남겨놓으면 신규 임차인이 문제일 거고, 신규 임차인한테 혜택을 주면 그러니까 옛날 임차인이 문제가 될 거고, 임대인한테 또 혜택을 주면은 임차인한테 또 문제가 될 테고, 임대인한테 혜택을 주면은 매매 시장에 또 문제가 될 테고, 모든 게 필수적이기 때문에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폐지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이거는 제가 일개 유튜브로서 떠드니까 편한 거지 이게 쉽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냐? 이게 왜 아무렇지도 않냐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 지금 전세가 안 나가고, 전세가 지금 잘 안 나가거든요. 전세 계약을 잘 안 하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잘 안 움직여요. 그리고 갱신권 영향도 있고, 여러분 이 경기도권 폭등했었잖아요. 그때 아무래도 좀 집을 사신 분들은 사신 분도 계시고 증여하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약간 멈칫하는 것도 맞고 전세가 안정돼 보이는 건 맞아요. 그런데 월세 시장은 지금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월세는 전세가 있으면 잘 안 올라요. 월세 시장의 최대 라이벌이 전세잖아요. 여러분 전세 살고 싶으세요? 월세 살고 싶으세요? 전세 살고 싶죠. 그러니까 전세 시장이 있으면 월세는 못 올라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런 거예요. 전세 대출이 완화가 되기 시작하면은, 물론 이게 금리가 중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건 간에 전세 대출이 완화되기 시작을 하면은 다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나마나 전세 대출이 완화가 되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거 봐라. 대통령 바뀌더니 전세 대출을 풀어서 투기꾼들이 신이 났다. 저거 투기꾼들 갭 투자라고 푼 거다. 전세가 올라가는 건 그것 때문이다라는 앞뒤도 안 맞는 이상한 얘기가 보나마나 또 나올 거예요. 아닙니다. 임대차 3법의 영향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대출을 막음으로써 전세 시장과 매매 시장의 움직임을 봉쇄했던 거죠. 효과 있었어요. 생각보다 오래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부작용을 월세 시장이 끌어안고 있죠. 월세 시장이 올라가는 건 약간 기현상이에요, 여러분. 쉽게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인데 월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기준으로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매달 발표되는 KB의 월세 지수를 보세요. 지금 110이 넘어가고 있는데 저도 참 신기할 정도로 빨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의 월세 400, 500이 놀랍지가 않아요. 이렇게 가면 홍콩, 상해 아니면 진짜 약간 미국 주요 도시 있죠. DC나 이런데, 뉴욕 이런 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서민들이 집을 살 수 있는 확률은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서민이 전세로 살다가 집을 사는 수순, 뭔가 돈을 모아서 알뜰살뜰 전세로 시작을 해서 매매를 하는 그 수순이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임대차 3법은 폐기를 하고 옛날 시장으로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물론 돌아가는 과정에서 매매 시장과 월세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미친다는 게 여러분 월세 시장이 꺼질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세금도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한데 그런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임대차 3법이 저금 구간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임대차 3법이 통과가 됐는데 사회가 이 적응하는 구간이다. 저게 나중에 완성이 되면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여기서 어떻게 좋아지나요? 여러분 3억 하던 전세가 지금 6억이 넘어요. 뭐가 어떻게 좋아지는데요 도대체? 이게 여러분이 원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계약할 때
임대인, 임차인 서로 싸우고 지금 아마 법적 공방이 엄청 늘어났을 거예요. 변호사님들은 좋으실 텐데 임대인, 임차인 사이 안 좋아졌죠. 주거 잘 못 옮겨가죠. 전세가 오르니까 매매가 올라가죠. 전세 계약 못하니까 월세가 올라가죠. 계약할 때 전세가 자체는 올라가 있죠. 대출 받기는 어려워졌죠. 지금 누가 웃고 있는데요? 아무도 좋은 거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임대차 3법 부분적으로 손 대봤자 정말 잘할 수도 있겠지만 소용도 없고 지금 쉽지도 않고 제가 봤을 때 제일 좋은 건 임대차 3법을 없애는 거예요. 없애는 건데 쉽겠냐고요. 국민 여론이. 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지켜볼 때 임대차 3법을 손본다고 했을 때 항상 같이 생각하세요. 아무리 누가 한다 해도 분명히 부작용이 있을 거예요. 왜냐? 양날의 칼이니까. 그래서 이걸 없앤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은 손을 댈 때마다 곰곰이 따져봐야 돼요. 왜냐면 처음부터 얘는 잡초고 잡초는 뜯어내도 다른 데 다시 나기 때문입니다. 이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거주를 뭔가 결정을 할 때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 확률이 올라가요.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